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기영문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정형외과 진료실을 찾으시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무릎의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무릎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1차성 관절염이 있고, 두 번째는 골절과 같은 외상, 감염 등에 발생하는 2차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1차성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의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되거나 많이 써서 닳게 되면 스스로 재생되기가 어려운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러한 변화들이 쌓이게 되어 퇴행성 관절염이 발전하고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걷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와 같이 무릎 관절에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절염의 정도가 진행하게 되면 걷지 않고 누워 계시거나 주무실 때도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고, 무릎이 붓거나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도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관절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다른 관절인 엉덩이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비해서 더 불안정합니다. 골격의 안정성이 부족한데, 그 말은 평평한 뼈와 뼈끼리 만나는 관절이 되겠는데, 무릎은 그렇기 때문에 골격 안정성보다는 반월상 연골이나 십자인대, 근육, 힘줄 등에 의해서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 발생 비율도 차이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발생 비율이 1대9로 여성에서 더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연골이 더 얇고 무릎 주변에 근육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염의 진단은 무릎 진찰과 기본 엑스레이 사진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무릎 관절염의 정도를 초기 관절염인 1기에서부터 말기 관절염인 4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을 위해서 MRI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체중 관리; 둘째, 무릎의 안 좋은 자세 피하기; 셋째, 무릎 관절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하기입니다. 과체중이시거나 비만인 경우 체중을 5kg 줄일 경우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기와 같은 무릎 관절의 압력을 높이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 자전거나 수영과 같은 운동들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게 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균형 감각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무릎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만으로 무릎의 통증이 줄지 않고 무릎이 붓는 증상도 지속된다면 약물 치료로서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자체를 약물 치료로서 없앨 수는 없지만, 관절의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제입니다. 통증이 줄어야 무릎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액의 점성이 떨어지게 되어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연골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히알루론산 액을 보충하여 관절의 윤활 기능과 통증 감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염증이 심할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롤로 주사라든지 DNA 주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릎의 물리치료로서 평소에 찜질 및 온열 치료로 무릎 관절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염증과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꾸준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관절경 수술, 오다리 교정술, 인공관절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부위가 작을 때는 미세 천공술과 같은 관절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2기, 3기 정도 되고 환자분의 나이가 60에서 65세 미만이라면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불리는 절골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아랫뼈에 해당하는 정강뼈를 절단하여 벌려서 고정함으로써 체중이 실리는 방향을 틀어주게 되어
무릎 안쪽으로 생기는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통증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관절염, 즉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치료 결과가 가장 확실하고 만족도가 높은 치료 방법은 사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관절염 치료의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고 운동도 잘 하실 수 없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편하게 생활하시고 운동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릎 인공관절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도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20년간 썼을 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확률이 90에서 95% 정도로 알려져 있고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30년 이상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무릎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잘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을 때 이것이 단순 무릎 관절염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굳이 끌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기영문이었습니다.